요즘 SNS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연어 정소 성분으로 피부가 재생된다. 연어에서 추출한 DNA로 시술 부작용을 줄인다. 들으면 좀 놀랍지 않나요? 연어 정소라니. 이름만 들으면 약간 민망하지만 사실 이건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바로 이 연어 정소 성분이 어떻게 성형시술의 부작용을 줄이고 피부 회복을 돕는지 의학적으로 그리고 재밌게 풀어볼게요. 먼저 연어 정소가 뭐냐? 그냥 말이 좀 자극적인 겁니다. 실제 성분 이름은 PDRN 또는 업그레이드 버전인 PN입니다. 이건 연어의 정소, 즉 정자세포가 포함된 부분에서 DNA 조각을 추출해 정제한 물질이에요. 물론 완전히 정제된 의료기기 수준으로 가공되어서 생물학적으로 안전하고 감염 위험은 없습니다. 이 PN은 우리 몸에 손상된 세포 재생을 촉진시키고 혈류를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의학에서는 연어주사, 리쥬란 힐러 같은 이름으로 사용되죠. 연어 정소라고 하지만 사실은 DNA 재생 물질이에요. 연어가 아니라 생명공학 성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성형이나 뿌띠 시술 후 부작용은 대부분 피부 손상, 염증 또는 회복 지연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PDRN 성분은 피부 세포의 성장 신호를 자극해서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게 도와줘요. 예를 들어 필러 후 붓거나 멍든 부위, 레이저 시술 후 자극받은 피부, 또는 리프팅 후 민감해진 피부에 PDRN을 병행하면 붓기와 염증을 줄이고 재생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리쥬란 부스터나 PN 리커버리 프로그램 같은 이름으로 성형 후 회복 관리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즉 이건 단순히 피부 미용이 아니라 시술의 안전성을 높이는 재생 기술이에요. 요즘은 필러, C리프팅, 토닝, 프락셀, 리프팅 등 피부에 자극이 가는 시술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회복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시술 후 PDRN 관리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레이저 치료와 함께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단독으로도 맞을 수 있지만 시술 후 피부 재생을 빠르게 도와주는 보조 치료로 훨씬 효과적이에요. 특히 겨울철처럼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할 땐 이런 재생 부스터가 회복력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즉, 연어 정소는 성형을 대신하는 시술이 아니라 성형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조력자입니다. 결국 핵심은 예뻐지는 기술만큼 중요한 게 잘 회복하는 기술이에요. 연어 DNA, PDRN, 이름은 낯설지만 결과적으로 피부가 스스로 낫게 만드는 과학입니다. 이제 누가 연어 정소 맞았다 하면 놀라지 말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정소는 과학이야. 겨울이 되면 햇빛이 약해지니까 자외선 걱정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죠? 하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겨울철 자외선은 반서율이 더 높아서 오히려 색소 침착이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눈, 스키장, 하얀 눈밭에서 반사되는 자외선이 가장 문제죠. 오늘은 이런 겨울철 색소 고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토닝, 피코토닝, 프락셀 시술을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겨울엔 공기가 건조하고 하얀 눈, 유리, 도로에서 자외선이 반사돼 피부를 이중으로 자극합니다. 게다가 건조한 피부는 장벽이 약해서 자외선 손상에 더 취약하죠. 그 결과 기미, 잡티, 색소 침착이 눈에 띄게 진해집니다. 햇빛이 약하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겨울은 오히려 색소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계절이에요. 많은 분들이 피부가 하얘지려면 여름에만 자외선 차단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겨울철 자외선 반사율은 여름보다 2배 이상 높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키장에서는 SPF 50 그것도 부족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토닝은 저출력 레이저를 반복 조사해서 색소를 조금씩 옅게 하는 시술이에요. 피부 자극이 적고 기미나 잡티가 넓게 퍼진 분들에게 적합하죠. 피부톤이 고르게 맑아지는 효과가 있고 회복 기간도 거의 없어요. 두 번째, 피코 토닝은 기존 토닝보다 훨씬 짧은 피코초 단위로 레이저를 쏘는 기술이에요. 색소를 더 미세하게 쪼개서 제거합니다. 기미뿐 아니라 오타모반, 여드름 자국, 잔색소에도 효과적이죠. 즉각적인 톤업 효과와 함께 모공, 피부결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자주 받으면 피부 자극이 될 수 있으니
2, 3주 간격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게 포인트. 마지막으로 프락셀은 미세한 레이저 빔으로 피부에 아주 작은 구멍을 내서 새로운 세포가 자라게 하는 재생형 시술이에요. 색소뿐 아니라 모공, 흉터, 탄력까지 동시에 개선됩니다. 다만 붉은기나 각질이 며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말이나 일정 여유가 있을 때 받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반전 포인트. 피코토닝과 프락셀은 서로 대체 시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같이 병행하면 색소와 피부결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피코토닝으로 색소를 정리하고 프락셀로 재생을 촉진하는 식이죠. 정리해보면 기미나 잔색소가 넓게 퍼진 분은 토닝, 잡티, 색소, 피부결까지 종합 케어를 원한다면 피코토닝, 여드름 흉터나 모공 탄력까지 개선하고 싶다면 프락셀. 이 세 가지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피부 상태에 따라 적절히 조합하는 관리법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시술을 받아도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면 다시 색소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겨울에도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겨울이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건조함과 자외선 반사가 합해진 색소 폭탄의 계절입니다. 피부 속부터 관리하고 자외선은 매일 차단하세요. 요즘 진짜 특이한 성형들 많아요. 단순히 코 높이고 쌍꺼풀 만드는 시대는 끝났죠. 이제는 개성 있는 성형, 즉 나만의 매력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오늘은 요즘 SNS에서 뜨고 있는 조금은 독특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시술들, 고양이 성형, 요정기 성형, 그리고 제가 직접 뽑은 특이하지만 효과적인 트렌디 시술까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고양이 성형, 영어로 캣 아이 서저리. 요즘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 보면 이렇게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시크하고 도도한 인상 많죠? 그게 바로 고양이 눈 라인이에요. 단순히 쌍꺼풀 수술이 아니라 눈꼬리 바깥쪽을 올려주는 시술이에요. 보통은 눈꼬리 인대를 당겨 올려주거나 필요할 경우 실리프팅이나 눈썹 리프팅을 같이 해줍니다. 이것을 하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올라가 보이고 눈매가 또렷해져서 살짝 올라간 눈빛, 그런 효과가 생기죠. 근데 주의할 점, 너무 많이 올리면 인상이 사나울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소프트 캣 아이라고 살짝 자연스럽게 올리는 게 유행이에요. 사실 이 고양이 성형은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닙니다. 원래는 헐리우드 배우들이 리프팅 수술 후에 생긴 눈꼬리 변화에서 고양이 같다는 말이 나오면서 트렌디해진 겁니다. 두 번째는 요정기 성형. 들어보셨어요? 이건 귀를 이렇게 앞으로 살짝 세우는 시술인데 요즘 해외에서 엘프룩이 유행하면서 이 귀 모양을 선호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보통은 귀연골 밑에 필러를 주입해서 세우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진 찍을 때 얼굴이 작아 보이고 귀여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정처럼 귀가 귀엽게 보인다고 셀럽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요정기 성형이 원래는 미용 목적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귀가 없는 기형 재건 수술에서 시작된 거예요. 즉, 의학적으로 유래된 시술이 트렌드로 바뀐 거죠. 자, 그럼 제가 요즘 흥미롭게 보고 있는 특이한 트렌드 하나 소개할게요. 바로 스마트 디자인 실리프팅입니다. 리프팅 실을 단순히 위로 당기는 게 아니라 얼굴 구조에 맞춰 V라인, C라인, O라인 형태로 실을 설계하는 방식인데요. 이건 단순히 리프팅 효과뿐 아니라 얼굴 윤곽선까지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대 옆이 살짝 꺼진 분은 실을 사선으로, 턱선이 처진 분은 U자형으로 넣어서 자연스럽게 리프팅하면서 윤곽 비율까지 조정해요. 이런 맞춤형 리프팅은 특이하지만 과하지 않은 뿌띠 성형으로 인기가 많죠. 그리고 반전 하나 더. 요즘은 얼굴을 고치는 성형보다 얼굴의 느낌을 디자인하는 그런 성형이 더 트렌디하다는 겁니다. 예쁜 얼굴이 아니라 특징 있는 얼굴을 원하는 시대가 되었죠. 결국 트렌드는 계속 바뀌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 개성을 살리는 자연스러움, 고양이 성형, 요정기 성형, 디자인 리프팅 등 이런 트렌드도 결국은 나를 가장 나답게 보이는 그런 기술이에요.